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제 곧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걸즈인텍 공동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이번에 정말 뜨겁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걸즈인텍 참가 신청 최다 수인 560명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연 은지님과 지혜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걸즈인텍에 대해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걸즈인텍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챕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걸즈인텍 서울 챕터 같은 경우 2013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디자인 띵킹 부트캠프라든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파이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빠르게 코로나에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뭐 AI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문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에이펙, 저희 걸즈인텍이 글로벌이다 보니까 에이펙을 묶어서 여러 좋은 연사분들을 또 글로벌로 모셔서 진행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Q&A 세션을 가보시면 걸즈인텍 팔로잉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SNS에 가입을 해주시면은요, 저희 걸즈인텍에 대한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맨 먼저 접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션 마무리를 할 때 다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원티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또 이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네, 은지님, 지혜님, 기업에서 오신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두 분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깃허브 팀에서 일하지만 은지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계신 개발자님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떨려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 어,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면 은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소개해 주신 그 은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치즈를 가지고 본업 외에도 애써주시는 걸스인텍 운영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운영하신다는 게.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엄지혜이고요. 테크 분야에서 일하는 한 여성으로서 솔직히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좀 되짚어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진짜 과분하게 받았고요.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도 너무 많아서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히 여성을 위한 공동체와 그 기회를 활성화하는데 제 작은 고양이 손이나마 드릴 수 있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태까지 걸어온 커리어의 길보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멀거든요. 전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어디선가 뵙게 된다면 저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수보다 거의 한 25배 이상 많이 등록을 해주셔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심과 그 뜨거운 열기를 듣고 은진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 시간 정말 내내 엄청 신나고 엄청 행복했고 진짜 업텐션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오늘 세션이 끝나고 노트북을 덮으실 때 오늘 이 세션 생각보다 좀 재밌고 좀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고 하시면 저랑 은진님은 진짜 목표 100% 성공일 것 같아요. 은진님도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지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맨 처음에 세션 등록하신 숫자 듣고 솔직히 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등록해 주셨는데 잘해야겠다라는 욕심도 들고요. 그래서 지혜님이랑 저랑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바라는 거는 오늘 세션 끝나고 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랑 그리고 깃허브에 대해서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되게 저희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님 드럼롤 하실까요? 네, 누구. 저희는 오늘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고, 두 번째는 Git과 GitHub이 각각 뭐가 다르고 어떤 내용인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 용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참가자 목록의 설문조사를 살짝 봤는데 좀 심화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어젯밤, 그저께밤 그 이틀에 저희가 많은 내용을 압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화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작년 11월에 GA됐던 GitHub Actions랑 여러 명이 GitHub을 사용할 때 필수인 브랜치 정책 설정, 그리고 올해 GitHub 연간 행사와 MS 연간 행사에서 가장 핫했던 코드스페이스라는 제품, 마지막으로는 Azure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컴퓨팅부터 시작해볼게요. 그것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에 관한 기사인데요. 무려 작성 시기가 한 2007년이니까 13년 전이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MS가 15억을 들여서 카네기 멜론 대학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센터를 지었다고 합니다. 돈을 좀 썼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MS 연구소 블로그 글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 여성분은 MS 연구소의 CVP로 계시는 제넷 박사님인데요. 그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 중에 하나세요. 한 분이시고, 그 인터뷰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본인께서 10년 동안 컴퓨팅 사고력 센터에서 진행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00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결과 학부생들이 진짜 눈부시게 교수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눈부신 성장과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수업은 굳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았고 그 사람들에게서도 눈부신 성장을 보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하버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50 수업은 그 라이벌 학교인 예에서도 막 찾아서 들을 정도로 되게 핫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열풍이 대학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진짜 뜨겁다는 점이에요. 그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는 포브스의 기사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초등학교에서 계산하는 셈을 가르치는 대신 앞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보면 기존 교육 분야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큰 IT 기업에서 무료 웨비나 강의나 세미나도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구글도 있고 MS도 있고 네, 그 2개가 기억이 나네요. 참고 링크는 이 세션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 제가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핫하고 핫한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르겠으면 일단 사전부터 가요. 아니면 위키피디아부터 가거나. 근데 사전적인 정의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고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내용을 봤을 때 프로그래밍에 푸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자면 컴퓨터처럼 생각해서 계획하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이고 오히려 프로그래밍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명령을 써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혜님, 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컴퓨터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지 요소가 보이죠? 순서가 중요해요. 왼쪽 상단에 있는 디컴포지션, 그리고 왼쪽 하단에 패턴 인식, 우측 상단으로 가서 추상화 과정,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계획까지 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정말 어렵고 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도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극강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왜 교육계와 각 산업계에서 이렇게 핫한지 살짝 공감이 가실까요? 그러면 저 4단계를 제가 감사합니다, 안주님. 그러면 저 4단계를 제가 단계별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 4가지 요소 중에 문제 분해라는 뜻의 디컴포지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 웹 서비스를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류 코드를 치면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네이버닷컴에 들어갔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구글닷컴에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는다. ms닷컴 들어갔는데 안 보인다. 이러면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IT 담당자분들은 더 당황스럽거든요. 이거는 좀 딴소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수강 신청이 터지거나 아니면 내 서비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잠시 IT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IT 운영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이런 웹 서비스 코드를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서버라고 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났거나 아니면 서버가 인터넷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터넷이 고장 났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웹 서비스를 작성한 그 코드 중에서 코드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패키지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발 그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패키지가 뭔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코드를 첫 번째 줄부터 만 번째 줄까지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예쁘게 써놓으신 코드를 제가 레고 블록처럼 가지고 와서 제 코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패키지 외부 코드에서 고장이 났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최근에 코드 변경사항을 넣었는데 거기서 버그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웹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지금 문제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확인을 하고 나니까 좀 쉽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적어도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패턴 인식 차례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 가능한 단위로 문제를 쪼개보았어요. 이제 각 요소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색출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종류의 오류 메시지가 나면 외부 패키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더라. 이런 정보가 확인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죄송해요. 이런 패턴, 이 과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패턴 인식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정보가 확인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추상화라는 단계입니다. 추상화 뭔가요? 지혜님 그거 옛날에 엄청 중세 유럽 시절에 파비즘인가 이런 추상화인가요? 네, 그 추상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 뭐냐면 중요한 정보만 집중해서 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잠깐 노이즈로 간주해서 살짝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저희 예시로 돌아가 보자면 어차피 외부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희 서버 혹은 네트워크 혹은 제 코드를 열심히 검열을 해봐도 제 시간과 노력만 아깝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외부 패키지의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는 잠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여러분 추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간략한 파악이 완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의 가이드를 적어 내려가는 단계예요. 이 부분을 알고리즘 설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담당자였으면 외부 패키지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트러블 슈팅 할
할 만한 요소를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살짝 소개드리면 대체 어떤 종류의 패키지가 문제가 났는지 그 종류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공식 스테터스 페이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스테터스 페이지에 가서 오퍼레이션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상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약간 내 문제인가 싶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갈 수 있냐면 혹시 저 그 외부 패키지 팀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개발자분들 스택 오버플로우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 오픈소스화 되어 있다면 깃허브에 가서 깃허브의 이슈 리스트를 보겠죠. 그래서 혹시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이 나 이런 오류가 나는데 혹시 또 나는 사람 있나요? 하는 글이 있는지 또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버그 같은 경우는 특정 버그가 버전을 진화할수록 반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리그레션 버그라고 하는데 이전 버전에서 혹시 이런 동일한 오류가 있었는데 버그가 고쳐진 이력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최근에 저 외부 패키지에서 새로운 코드를 푸시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트러블슈팅에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오시나요? 여러분이 계신 이제 삶과 일터에서 어떻게 컴퓨팅 사고력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각각 다른 분야와 다른 자리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계신 여러분이 이런 어벤져스와 같은 컴퓨팅 사고력을 장착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고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죠? 네, 그래서 너무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깃과 깃허브에 대해서 은지님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님 나와주세요. 네, 지혜님.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질 세션은 깃과 깃허브에 대해서 소개하고 데모도 보여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 세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대상은 깃을 처음 쓰시고 잘 모르시고 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깃이랑 깃허브 되게 이름도 비슷하고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깃을 이제 알게 되시려면 몇 가지 컨셉이랑 용어들에 익숙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한번 익혀보고 같이 한번 써보고 요거에 대해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깃이랑 깃허브는 이미 조금 익숙하고 좀 사용해 봤는데 조금 더 깃허브를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깃허브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도 세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네. 그러면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깃 왜 필요하죠? 저는 좀 약간 사람 삐딱해가지고 뭔가를 새로 배우는 거를 약간 귀찮아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는데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되게 알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항상 궁금해요.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 딱 그 공감 되실 만한 짤을 준비해왔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이 장면 봐도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이름이 길어지는 그 현상들을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미 이거를 미리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뭐 문서를 작성하든 코드를 작성하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버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체감하고 있었는데,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면서 버전 관리를 했었던 거죠. 이제는 조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일단, 그 전에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그래도 문서는 저렇게라도 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코드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답이 없어요. 왜냐면
코드는 사실 문서는 문장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이게 문서가 동작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코드는 사실 뭐 점 하나만 안 찍어도 아니면 세미콜론 하나 빼도 아니면 뭐 줄 한 줄 더 추가했더라도 프로그램이 아예 동작하거나 아예 뭐 동작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막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좀 부끄러운 제 과거사를 고백하자면 제가 대학생 때 물론 그때도 이 버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코드 과제하고 나면은 이 버전 관리가 안 되니까 맨날 그 압축 파일 날짜별로 해가지고 메일로 주고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부분을 작성했는지 불가고 아니 작성했는지 이게 추적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한 그저께쯤에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추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꼭 열심히 들어야겠다.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 마음이 드셨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많은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워드도 더 이상 이렇게 이름으로 형상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기능을 쓰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 프로젝트 이 데모 준비하면서 지혜님이랑 그 워드에다가 저희 문서 정리하면서 했거든요. 그때도 바로 워드에서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그 시점을 알아서 자기가 기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워드에서도 이미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쓸 게 결국 Git이랑 GitHub라는 프로그램인데 GitHub를 이용하면 소스 코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코드의 버전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풍부한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뭔가 이미 이거를 약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렇게 멋진 걸 할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그 스크린샷을. 첫 번째로는 GitHub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개발한 공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형상관리 기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이거는 뭐 다른 페북 오픈소스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스샷 찍었을 때 기준으로 8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오픈소스에 같이 참여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항을 이렇게 변경하고 했으면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고받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주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전 관리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눈에 이게 이런 부분이 이런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구나. 이렇게 쉽게 추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주 편리하게 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 이 멋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Git이랑 GitHub 구분부터 같이 하고 가시죠.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뭐가 다른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이름에서부터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냐라고 저한테 누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Git이란 게 이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의 이름이고요. 참고로 이 버전 관리, 형상 관리하는 기술은 Git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Git이 약간 대세고 가장 요즘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GitHub는 이걸 활용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GitHub 원형은 그 Git으로 형상 관리, 버전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그냥 저장소, 공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GitHub라는 서비스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확장하다 보니까 방금과 같은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시작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운영체제가 Git이라면 약간 기술 이름 그 GitHub는 서비스니까 막 윈도우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도 비유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버전 관리하는 기술인 이 Git은 누가 만들었냐?
혹시 이 사진 속의 인물 누구신지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은 바로 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신 리누스 토발즈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깃을 개발하셨어요. 왜 개발하셨냐? 리눅스라는 게 결국 이 운영체제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업해서 오픈소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복잡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작업해야 되는데 기존의 형상관리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좀 한계를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또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탄생한 게 깃입니다. 여기까지 좀 그럼 깃이랑 깃허브가 뭐가 다른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네,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 결국 우리는 깃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깃허브도 잘 쓰고 깃도 잘 쓰기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깃을 배울 때 저도 사실 헤맸고 사실 익숙해지고 막 편하게 쓰게 된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용어들을 처음 하도 낯선 용어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헷갈리고 어려웠더라고요. 하지만 잘 이해한다면 이게 결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더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깃 다 떠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에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친구랑 이제 아까 뭐 프로젝트 결과물 이런 문서를 버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초 드릴게요.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5, 4, 3, 2, 1. 좀 다들 생각하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러한 기능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결국 버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문서 내에서 이 내가 변경한 단위들을 기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변경의 단위들을 일단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변경점을 이제 기록할 텐데, 만약에 이거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면 항상 이런 거 생기죠. 내가 변경한 부분을 친구도 동시에 변경했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처리 작업도 필요하겠죠.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종본이 있고 각자 자기만의 작업 본을 따가지고 각자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일단 개별적인 버전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최종에 합치는 방법. 결국 깃에서 하는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러한 용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깃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매핑만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핵심은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깃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 용어를 매핑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버전 관리 프로그램에서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는 이 변경점의 단위를 바로 커밋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는 지점이 커밋. 두 번째, 같은 부분에 대해 충돌난 경우 이 상황 자체를 컴플릿 났다. 결국 이거 컴플릿 그 충돌 이거잖아요. 네, 이 상황을 컴플릿. 그래서 사람들이 개별적인 버전을 가지고 싶다. 이때 이 개별적인 버전을 브랜치를 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브랜치가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마치 큰 줄기에서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생성한다. 그래서 브랜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별 버전을 최종적으로 합치는 과정을 멀지. 그거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때 최종 합치고 싶어요 요청하는 과정을 풀리캐스트. 이 정도 핵심 키워드만 알고 가셔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 깃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고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 Git이라는 이 형상관리 프로그램만 받으면 바로 쓰고 테스트하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Git을 통해서 보여드릴 게 아니라 저희는 GitHub에서 같이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일단 UI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마음의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이 GitHub로 이걸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설계를 했고요. 여기 이렇게 두구두구 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보셨나요? 그래서, 죄송해요. 마음이 급했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게 재밌게 이 세션을 들으실 수 있도록 데모를 뭘로 구성했냐면, 짠. 우리가 라면 레시피를 이렇게 Git이라는 형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버전 관리 한번 해볼 거예요. 다들 재밌겠죠? 네. 그러면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GitHub라는 그 페이지에서 형상 관리하는 법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GitHub 페이지거든요. 여기 일단 가서 직접 이 라면 레시피를 업로드하고 Git을 통해 형상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저는 이미 쓰고 약간 로그인도 돼 있어가지고 처음 만약에 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이랑 좀 뷰가 다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처음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로그인 안 되신 분들은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일단 이 문서를 업로드할 이 GitHub 상의 공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 녹색 버튼 클릭하는 거거든요. New.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Create New Repository라고 해서 리파지토리가 저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 계정 밑에 만들어질 건데 제 리파지토리 네임은 우리 라면 레시피 업로드 할 거니까 delicious 라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지으면 되고 여기에 이게 어떤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저는 라고 간단히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공개로 설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같이 문서를 하나 업로드할까? 요 내용이에요. 보통 참고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할 때는 이 readme.md라는 이름의 문서를 업로드하는 거를 권장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사용 설명서를 같이 적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는 여기 파일을 같이 생성해서 여기에다가 라면 레시피를 업로드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을 일단 설명을 생략하고 Create Repository 버튼을 눌러서 일단 제 라면 레시피를 업로드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자, 드디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커밋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이게 최초 버전인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레시피 업데이트 할 거죠. 참고로 이게 마크다운이라는 포맷이에요. 이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포맷에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어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게 포맷도 간단하고 그냥 오늘 저희가 쓰는 거 따라오면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일단은 라면 기본 라면 레시피 라고 하고 이게 참고로 샵 2개는 소제목, 샵 큰 거 하나는 큰 제목 해가지고 라면 레시피 업데이트 해볼게요. 뭐 있죠? 1. 물을 끓인다. 2. 물 끓이면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넣는다. 그리고 3. 1분이 지나면 불 끄고 먹는다. 기본 라면 레시피를 업데이트했고 한 가지만 더. 왜 111 했는지 조금 의문 드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참고로 프리뷰를 누르면 이게 어떻게 보여줄지 보이거든요. 이 마크다운이라는 포맷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숫자로 이렇게 변환돼서 보여요. 좋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옵션을 추가할 건데요. 그때 막 112, 1, 2, 3, 4, 5, 막 2, 3, 4 이거 바꿀 필요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드디어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커밋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변경을 저장하는 단위, 변경을 기록하는 단위고요. 여기에 커밋 메시지를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이게 문서라서 뭐 명확하지만 이게 소스 코드고 그리고 여러 개 버전을 관리하다 보면은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적혀있으면 이 변경사항이 뭘 의미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라면 레시피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일단 브랜치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commit changes 하면 드디어 저희의 첫 번째 변경사항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스토리 탭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방금 기록한 변경점이 있죠. 그래서 이 변경점은 이 원래 기존 문서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요 네 개가 추가됐다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경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이라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할 그 다음 스텝은 저는 치즈 매니아예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 치즈를 추가한다 라고 한 줄 더 넣고 요 변경점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요 커밋 메시지 이름은 치즈 옵션 추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커밋 들으면 뭐 어색하고 두렵지 않죠? 아, 이거 뻔하네. 이거 그냥 변경점 기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경점 기록해니까 좋네. 왜냐면 언제든 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라면 레시피를 많이 모르는데 지혜님이 좀 꿀팁을 많이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님을 소환해서 지혜님한테 여기에 좀 추가를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팅에 가보면 여기 매니지 액세스 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바이트 콜라보레이터를 하고 그 추가하고 싶은 친구의 GitHub 아이디를 검색합니다. 하면 지혜님 찾았고요. 지혜님을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혜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계속 이어나가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제 인터넷이 잠깐 끊겼나요? 저 이렇게 진짜 방송 사고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빵빵한 인터넷 여기까지 왔는데 저 진짜 끊기면 안 되니까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꼭 기대해 주세요. 아, 네.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떨렸잖아요. 저를 초대해 주셨으니 제가 이제 제 화면을 공유해서 은지님의 초대 메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새로운 질문 눌러서 혹시 메일이 왔는지 볼게요. 네, 은지님이 지금 딜리셔스 라멘이라는 리파지토리에 저를 추가해 주셨네요. 저는 이걸 수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락하겠다는 버튼이 나오고 네, 이제 은지님께서 만드신 리파지토리가 저도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현재 리파지토리는 퍼블릭으로 은지님이 생성하셨기 때문에 한 URL을 여러분의 로컬 PC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콜라보레이터라는 액세스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데모가 끝나면 저와 같이 이 리파지토리에 변경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는 라면 꿀팁은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느끼해서 식초를 넣는 걸 좋아해요. 진짜 한 번도 안 드신 분들 있으면 진짜 꼭 강추드립니다. 식초를 잠시 한글로 바꾸고 한 스푼 넣으면 느끼한 맛이 사라져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식초 추가라는 커밋 메시지를 넣어서 커밋을 해볼게요. 근데 아까 은지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디폴트로 그냥 메시지 없이 하시면 나중에 히스토리 봤을 때 업데이트 리드미 이렇게 디폴트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롤백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커밋 메시지 정말 공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식초 추가라고 할게요. 마스터 브랜치에 커밋 해보겠습니다.
와, 이제 식초 내용도 나와요.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반숙이에요. 반숙 계란을 만들려면 그냥 끓이면 한 6분 끓이면 되는데 라면에 넣으면 조금 까다롭거든요. 은지님 혹시 반숙 좋아하세요? 은지님 뮤트예요. 아,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반숙 계란을 위해서는 먹고 싶으면 뭘 해야 되면 불을 끄고 면을 건진 뒤 날계란을 30초 투하하시면 됩니다. 저만의 꿀팁이요. 꿀팁. 역시 마스터 브랜치에 커밋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똑같이 죄송해요. 했는데 여러분 상단에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내용을 읽어봅시다. 은지님이 제가 지금 에디팅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정말 치사하게 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터 브랜치의 하나의 그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개의 변경점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일한 파일이기 때문에 저랑 은지님이 같이 커밋을 하려고 하면 충돌이 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까 소개됐던 브랜치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브랜치는 가지라고 했죠? 가지는 가지치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스터 브랜치를 토대로 복사해서 전의 작업 공간 파란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는 작업을 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가 세 가지의 변경점을 만드는데 만드는 동안 마스터 브랜치에 계속 변경점이 만들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네요. 그럼 제가 나 이제 내 변경사항을 넣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쪽 동그라미가 그러면 무엇을 합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3 플러스 2 베이스는 이거겠죠?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조금 더 추적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가 이 꿀팁, 라면 꿀팁을 브랜치를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마스터 브랜치에 지혜라는 이름을 마스터 브랜치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식초를 넣고 고추를 썰어 넣는다 이 부분을 넣으셨군요. 저는 반숙을 이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숙 추가. 그래서 커밋을 해보고 제 마우스가 자꾸 사라지는 대본 귀신이 나타났네요. 네, 이러면 반죽 계란 내용도 나와요. 근데 제가 문서 작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미지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는데 이곳에 데스크탑으로 가서 걸스인텍 라면 이미지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게 제 지혜 브랜치로 가는 점이에요. 이게 지혜 브랜치이기 때문에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는 반죽에 대한 내용도 없을 것이고 이미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 추가해서 지혜 브랜치에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하면 정말 깃허브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상단에 지혜 브랜치의 푸시를 마스터 브랜치와 비교해서 플리캐스를 만들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 버튼을 눌러서 플리캐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깐, 그 마스터 브랜치에 진짜로 지혜님이 업로드한 사진 없는지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해요. 의심이 많거든요. 마스터 브랜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로 돌아가서 지금 지혜 브랜치를 보고 계신데 마스터 브랜치로 옮기면 지금 리드미에 반숙 내용 없고요. 이미지 파일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쪽 탭에서는 지혜 브랜치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어서 진행하면 플리캐스트를 이제 만들 건데 플리캐스트가 무엇이냐? 툴은 당기다죠? 당김 요청이에요. 뭘 당기냐면 지금 마스터야 지혜 브랜치를 당겨줘 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변경 사항을 그쪽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반숙과 이미지
아, 여러분,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미지를 추가했지만, 이걸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조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미지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두 번째 헤딩 넣고, 맛있는 라면 하고, 신텍스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인터넷 찾아가면서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파일이 뜬답니다. 제가 이곳에 이미지 추가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마스터 브랜치. 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지혜 브랜치로 이동해 볼게요. 궁금하시네요. 그럼요. 이런 거 정말 똑똑 잘해야죠. 안 그러면 데모귀신이 또 찾아오는데. 지혜 브랜치로 가서 리드미에 아까 넣었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에 지혜 브랜치로 업데이트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커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혜 브랜치에서 넣고 싶은 거는 충분히 다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아까 플리캐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 제 브랜치를 땡겨가 주세요, 반영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거든요. 이곳에 은지님께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원작자는 은지님이니까. 은지님, 플리캐스트 제가 드릴 테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시작하고 화면을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이제 플리캐스트에 뭔가 숫자가 떴죠? 이게 지혜님이 플리캐스트, 즉 마스터에 어떤 변경사항을 합쳐지기를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 뜨네요. 위즈디엄 지혜님이 플리캐스트 했는데 리뷰해주세요. 지혜님이 어떤 걸 했는지 볼까요? 일단은 보니까 리드미 설명 파일에 반숙계랑 옵션을 추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미지 파일도 하나 추가하셨네요. 여기에 제가 코멘트도 간단히 드릴게요. 반숙계란 꿀팁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커멘트를 한 줄 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변경사항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어프루브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게 지혜님이 변경사항을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제 리뷰를 하면 네, 이제 지혜님이 지혜님이 변경사항을 제가 검토를 한 거고요. 이제 머지 플리캐스트, 머지 합치다 였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이 컨펌 머지를 하면 드디어 이 마스터 우리가 기준이 되는 최종본에 지혜님의 변경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아까는 이게 녹색 아이콘 오픈이었잖아요. 이제 머지드로 상태가 바뀌었죠. 즉 마스터 우리 최종본에 그 지혜님이 변경사항이 반영이 됐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짠짠! 네, 지혜님이 반숙계란 팁과 이 사진이 잘 업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했던 이 브랜치라는 개념은 여기 인사이트에 네트워크 맞나요? 네, 네트워크. 이쪽에 또 가보시면 우리가 실제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우리 컴플릿이 나가지고 지혜님만의 별도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합쳐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만 함께 작업하다가 지혜님 변경사항이 추가가 돼가지고 다시 합쳐진 거 확인을 하셨죠? 그럼 다시 PPT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나가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기존의 뼈대가 되는 브랜치를 보통 마스터 브랜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되다가 이제 각자 작업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브랜치를 새로 자기만의 브랜치를 생성해서 작업하고 추가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지혜님이 변경사항을 이렇게 파란색 지혜님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흡수시키고 저도 저만의 변경사항을 작업하고 싶으면 저만의 브랜치를 또 생성해가지고 완료가 되면 또 합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브랜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깃을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거의 핵심 부분은 다 파악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밋이 뭐였죠? 커밋은 우리가 변경을 기록하는 변경 기록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플릭은요? 컴플릭은 이제 같은 문서를 여러 명이 작업 동시에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기로 했죠? 각자 가지치기를 하자. 마치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각자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라고 하고, 거기에서 나만의 뭐 은지 브랜치, 지혜 브랜치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하는 거, 그런 작업 공간을 브랜치라고 하고, 완료가 됐으면 이제 플리캐스트가 뭐였죠? 이 기존이 뼈대가 되는 브랜치에 내 변경사항을 끌어다 합치는 과정. 이 과정을 이 요청 자체를 풀리캐스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리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검토해주면 좋겠죠? 이 리뷰 과정을 통해 괜찮아, 누가 어프로브 승인을 딱 하면 이제 이 변경사항이 최종 마스터 브랜치와 합쳐지는 과정을 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우리 기세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컨셉이랑 이런 그 용어들은 잘 익히신 것 같아요. 어때요? 유익하셨나요? 네, 그래서 전반부 이 과정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후반부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실 텐데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지혜님 기대가 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에선 이제 깃허브 이미 조금 깃은 나서 좀 시시한데 깃은 잘 알고 쓰고 있는데 사실 깃허브 뭐 한다고 들어왔는데 깃허브이 좀 재미난 거 보여주실 수 없나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후반부 시나리오는 조금 달라요. 후반부 시나리오는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크다운 파일로는 좀 부족했고, 그래서 많이들 리액트 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세팅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깃허브를 풍부하게 쓰실 수 있는지를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후반부를 데모를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린 이런 사람이야 마인드셋을 하나 좀 정비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웹 개발자예요. 웹 개발자인데 걸스인텍이라는 회사에 취직한 웹 개발자예요. 열심히 같이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걸스인텍 잘 되라고. 와. 근데 그래서 죄송해요. 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 회사 취직해가지고 웹페이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인기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절대 뭔가 막 깨지거나 뭐 잘못되거나 안 보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코드가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위해 저희가 셋업을 다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깃허브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고 여기에 샘플 앱이랑 몇 가지 세팅을 해놨고요. 어떤 세팅을 해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방금 봤던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만드는 소스 코드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브랜치가 이제 마스터 브랜치가 있어요. 여기가 최종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최종 버전이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앱이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브랜치 폴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세팅하고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팅에 가시면 세팅
네, 브랜치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게 뭐냐면 요 마스터 브랜치는 결국 그 최종 코드가 이렇게 머지되는 공간이니까 좀 소중하고 잘 보호하고 시키기 위해서 물론 사람들의 양심에 맡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 규칙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규칙을 세팅해 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는 저희가 마스터에 직접 커밋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엔 물론 지혜님이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마스터 브랜치, 특히 이 이름을 가진 브랜치에는 그냥 커밋을 하지 말고, 풀리캐스트, 반드시 풀리캐스트 통해 머지를 해서 커밋을 그 변경사항을 반영해라. 게다가 플러스 리뷰를 최소한 한 명 이상한테 받아라. 그래서 무조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내 코드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엄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프로젝트면 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겠죠? 여러 사람에게 최소한 리뷰를 받도록. 이런 규칙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사람들이 양심적이어가지고 최소한 빌드가 되고 잘 돌아가는 코드를 여기 업데이트 하겠죠. 하지만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코드 마스터 브랜치에 올라간 코드가 빌드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규칙도 생성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근데 지혜님 빌드가 뭐예요? 네, 여러분, 빌드 혹시 모르시는 분, 나는 개발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빌드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외계어 같은 코드를 엄청 많이 썼는데 결국 그게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 변환되는 과정을 빌드라고 합니다. 은지님께서 방금 양심이 없는 사람은 빌드가 안 되는 코드를 PR 요청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드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조차 되지 않는 그 상태의 코드는 PR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쵸. 돌아가지도 않는 코드를 솔직히 좀 그건 아니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런 규칙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에 무조건 그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빌드 잘 되는지 검사하도록. 이게 그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제가 이 그 리포 만든 사람인데 또 모든 권력을 갖고 있겠죠. 저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데 관리자마저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저랑 지혜님도 똑같이 이걸 다 지켜서 이제 커밋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이 룰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요 마스터 브랜치에는 그래도 빌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리뷰한 그 깨끗한 코드들만이 업로드가 되겠죠? 두 번째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다 보면은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면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 관리 개발 방법론도 있고 뭐 애자일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도구 중에 하나인 애저 보드를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트렐로 이런 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애저 데브옵스라는 제품 안에 속한 이 애저 보드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이 웹페이지 개발하면서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은 요청 사항들. 그것들을 관리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추적하는 그런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아이템 만들어 놨는데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제가 저 웹사이트 조금 개선하고 싶거든요. 우리 런 리액트 하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이 문구만 살짝 바꿔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웹사이트 문구 좀 더 재밌게 바꾸기라고 일단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등록을 해놓고 제가 해야겠죠? 그리고 저한테 할당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툴이 있거든요. 근데 이 툴을 GitHub이랑 연동해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을 살짝 소개해드렸고 이 툴과 제 GitHub 계정과 연동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곧 알게 되세요. 네, 기대하고 계시고요. 요거 보여드렸고 세 번째는 그럼 직접 제가 요 문구 한번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제가 이미 여기서 클론을 해놨거든요. 제 PC에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아이고, clear. 네, 여기에서 일단 코드를 열어보고 네, 저기 바꾸려면 대충 여기 바꾸면 될 것 같죠? 런 리액트였는데,
뭐라고 바꾸면 좋냐면 이거 어때요? Hello world 대신에 girls in tech 예 이렇게 바꾸고요. 좋아요. 잘 되겠죠? 전 잘할 거예요. 네, 저장하고요. 그리고 깜빡했네요. 이게 이제는 규칙을 걸어놨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 직접 커밋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checkout ansb 은지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하나 생성했고요. 네, 바뀌었죠. 은지라고 바뀌고 그리고 이 변경사항을 커밋 업데이트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간단히 적고요. 네. 적었고요. 이제 변경사항을 GitHub 쪽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GitHub 쪽에 제 브랜치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브랜치를 하나 생성해서 올리고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GitHub 쪽에도 올라갔고요. 네, 지금 은지라는 브랜치가 새로 만들어졌고, 여기 변경사항 반영됐는데, 마스터에 플리캐스트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GitHub 친절하죠? 네, 그래서,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방금 변경했던 변경사항을 마스터 브랜치에도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웹 페이지 메시지 했고 참고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죠? 애저 보드랑 얘랑 어떻게 연동하느냐 우리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실제로 같이 할 때 이런 해야 되는 일 생성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통 어떤 실제 코드가 변경됐는지 링크를 걸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변경사항들 이 관련된 이 코드들이 이거였지 하고 추적을 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를 여기 가서 맨날 커밋 다음에 직접 이렇게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커밋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ab 샵 하고 이 번호를 넣으면 돼요. 15 하면은 이게 이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트리거 돼서 우리가 딴 거 하지 않아도 여기 아마 이게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런지는 두고 보시면 알겠죠? 그러고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리뷰어는 지혜님 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또 제가 유용하게 썼던 기능 중에 하나가 플리캐스트 말고 드래프트 PR이라는 게 있어요. 드래프트 플리캐스트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변경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PR을 바로 날려도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좀 변경 내용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가 미리미리 필요한 경우에는 드래프트 PR이라는 걸 생성을 해가지고 이거 일단 완성된 버전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 봐주면 좋겠어요 하고 미리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냥 PR로 하고 플리캐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플리캐스트 걸어놨고 여기에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링크가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꿀팁이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어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리뷰, 두 번째는 빌드가 안 되는 코드는 올리지도 말아라. 근데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 플리캐스트가 요청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빌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해서 디테일 하면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GitHub의 어떤 그 가상 머신에서 이게 지금 쫙 소스 코드 다운받아가지고 요 스텝을 쫙쫙 진행해보고 있겠죠? 일단 보면은 ERR 에러 아닌가요? 뭔가 잘 안 좋은 시그널이 있죠? 네.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의도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잘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일단 빌드는 잘 됐거든요. 근데 여기 fail, 테스트가 fail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아까 문구를 맨 처음에 run react라는 거에서 hello girls 인텍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 테스트 코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테스트 코드는 차마 바꾸지 않아서 테스트가 페일 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페일 나서 특히나 어디 부분, 요 부분이 에러가 났다, 고쳐라 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페일 났다라는 걸 친절히 알려주고요. 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시 다시 여기를 수정하고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가지고요. app.test.js에서 네, run react 여기 부분을 테스트하는 코드를 살짝 똑같이 테스트 문구를 바꿔가지고 테스트도 통과하도록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테스트 코드 업데이트 하고요. yes. 그리고 git push 하면은 제 변경사항이 다시 업데이트가 됐고요. GitHub 쪽으로 올라갔고 GitHub에서도 리프레시 플리캐스트 쪽에 다시 가보면 다시 동글뱅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변경사항은 빌드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 이러고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길 기도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다시 아까와 똑같은 이 코드가 돌면서 제 코드가 일단 설치가 잘 되고 빌드가 잘 되고 테스트는 잘 통과하는지를 검사해 주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드디어 지혜님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일단 빌드는 성공했으니까 남은 거 하나는 지혜님이 승인이잖아요. 검토와 승인. 지금 이제 테스트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테스트 돌고 있죠. 네, 좋아요. 이제는 빨간색 안 뜨죠? 네, 안 떴어요. 좋은 시그널. 자, 다시 보면 네, 여기 테스트 패스트라고 나왔고 빌드도 잘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 다시 보시면 지혜님이 리뷰만 남았습니다. 지혜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리뷰 좀 해주세요. 네, 보시죠. 그러면 제가 플리캐스트 탭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어사인된 요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잘 보이고 있는 거 맞죠? 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 오디오와 비디오 잘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완전 잘 나요. 오케이. 안 돼도 제가 맞으면 안 되면 저 커버해 주셔야 돼요, 원주님. 당연히죠.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플리캐스트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실게요. 파일 중에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이 탭으로 가시면 app.js 파일에서 이 내용이 변경이 됐구나. 이렇게 변경됐네요. app.test.js에서 이런 초록색 부분이 변경이 됐네요. 일단 저는 머리가 좀 좋아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식으로 변경되겠다 이게 딱 그려지거든요. 와우. 죄송해요. 근데 코드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보여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이런 코드 변경 사항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알기 위해서 보통 은지님이 방금 PC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코드를 클론, 그러니까 로컬 PC로 다운로드를 해서 빌드 환경에 필요한 세팅을 쭉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로컬에서 빌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로컬에서 그 파일을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종류의 플리캐스트를 하루에 진짜 인기쟁이여가지고 플리캐스트를 하루에 20개씩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20번의 빌드 세팅 환경, 그 시간과 제 노력, 그리고 코드를 계속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지금 제 PC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CPU와 하드 메모리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귀찮고 힘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이름은 코드스페이스예요. 코드스페이스가 무엇이냐면 이게 언제 나왔냐면
지금 올해 5월에 깃허브에서 매년 한 번 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 세틀라이트라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또 5월에 MS 빌드라는 개발자 행사에서 굉장히 핫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대체 이게 무엇이냐? 일단 한 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VM에서 호스팅되는 개발 환경 인스턴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지는 일단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은지님 브랜치에서 변경사항을 만드신 다음에 저에게 요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코드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 스페이스라는 탭이 보이지만 지금 사실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정식 출시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만약에 오늘 데모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타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청 링크는 오늘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에 준비해 놨으니까 링크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클라우드 가상머신에서 호스팅되는 개발 환경,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진님에게 코드 리뷰를 요청하신 그 주기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리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컬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어요. 로컬과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이 아직 로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깨끗한 버추얼 머신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은지님의 브랜치 코드가 복사가 됨과 동시에 빌드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의 웹 브라우저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 비슷한 걸 은지님 로컬 PC에서 보셨죠?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지만 저는 이걸 웹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소스 코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트리도 한번 열어볼 수 있고 그러면 네. 그럼 PC에 막 개발 환경 없어도 저기에서 개발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아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보통 디버깅 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디버깅도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까 은지님이 건드려줬던 파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app.js 파일이었죠. 여기서 이게 잘 되는지 보고 싶어. 브레이크 포인트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app.test.js 파일도 변경을 하셨어요. 여기 보이네요. 이게 문구가 변경되어 보이는 이유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은지 브랜치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마스터는 이게 아니겠죠? 아직 제가 머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코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코드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터미널을 열고 이 터미널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npm start. 제가 이 명령어를 치면 지금 접속하고 있는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에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화면을 띄워서 저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은지님이 웹 서비스를 로컬 PC에서 개발하신다고 할 때 보통 제깍제깍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웹브라우저에 가서 로컬호스트 땡땡 콜론하고 포트 번호 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로컬 PC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에서 저 대신 모든 작업을 자동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머신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죠? 로컬호스트 콜론 포트 3000번. 제가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 실제로 로컬에서 디버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동일한 경험이에요. 근데 주소를 보면 굉장히 랜덤한 GUID 값이 나오고 막 되게 진짜 못생긴 URL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버추얼 머신 URL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은지님이 변경하신 코드 내용이 이런 점이 바뀌었구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npm start가 됐으니까 아까 app.test.js 파일도 변경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잠시 중지시키고 이것도 되겠죠? 테스트도? 제가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test.js 파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우와 초록색. 전 진짜 빨간색이 너무 싫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네, 테스트도 성공했어요.
npm 스타트도 됐고 npm 테스트도 됐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웹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시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도 보실 수 있어요. 너무 획기적이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PR은 이제 머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플리캐스트로 돌아가서 은지님의 리퀘스트를 승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님이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제가 칭찬을 좀 드려야겠어요. 리뷰 체인지, 어프로브. 은지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콜론을 하시면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도 몇 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승인을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렇게 멋진 웹 서비스, 멋진 코드를 못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제 PC 옆자리로 오셔서 어떻게 보는지 구경하실래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코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이게 실행 가능한 파일로 빌드 아티팩트로 떨어진 다음에 서버에서 늘 돌아가면서 사용자들이 URL을 통해 접속할 때 진짜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google.com, microsoft.com 그 URL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외부에 지금 배포되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은지님이랑 코드 수정하고 지금 코드 승인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URL에서 어떤 URL을 쳐서 접근하실 수 있을까요? 배포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걸요? 됐을 것 같은데. 저희 연기 너무 못하죠? 죄송해요. 연기는 연습을 안 했어요. 네, 저희는 연기자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외부에 배포를 해놨어요. 그게 아무 작업도 안 했어요. 마우스도 안 건드렸고 키보드도 안 건드렸는데 지금 외부에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노란색이 팽팽팽 돌아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빌드도 됐고 배포도 주인님을 위해서 지금 이 스크립트, 자동화 스크립트가 저를 위해서 지금 모든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보시고 있는 탭의 이름이 액션즈예요. GitHub 액션즈라는 서비스를 보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출시가 됐고 정식 출시가 됐고 이것이 하는 일은 CI/CD 자동화, 파이프라인 자동화예요. CI/CD는 무엇이냐면 Continuous Integration이랑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해서 지속적인 빌드, 지속적인 배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발자 여러분들이 코드만 그냥 작성하고 내가 빌드하고 배포하는 건 알아서 해줄게 라는 자동화 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동화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체 어떤 마법을 쓰셨길래 이게 자동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GitHub Workflow Build and Deploy YAML 파일이라는 게 돌아갔어요. 바로 이 스크립트예요. 그러면 제가 이 스크립트 내용을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경로로 가야겠죠? 코드로 가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마스터 브랜치고요. GitHub Workflow는 경로 안에 들어가면 YAML 파일이 있네요. 이 YAML 파일이 두 가지인데 일단 밑에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밑에 거는 이제 방금 돌아간 거니까.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봐요. 제가 백지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요? 네, 대학생 때 에세이 쓸 때 백지를 보던 제 마음. 아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GitHub에서는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아까 저희가 액션 탭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안에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사용한 템플릿은 Node.js 파일을 프로그램을 Azure 웹 앱으로 배포하는 템플릿을 사용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친절한 주석도 나오고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Azure 웹 앱으로 배포하는 템플릿이다. 설명이 되겠죠? 일단 저희는 이것을 복붙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 수정해가지고 작성한 스크립트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거기 계시죠? 아직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이게 언제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야 되는지 컨디션에 대한 설명 부분, 두 번째는 환경 설정, 환경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체 이 스크립트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 부분이에요. 세 가지죠. 그러면 컨디션부터 볼게요. 언제 실행이 되나요?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가 될 때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럼 밑에 보실까요? Build and Deploy. 정말 정직한 이름이죠. 빌드하고 배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눅스 러너, GitHub에서 제공하는 러너에서 돌아가는 거고, 세 부분이 첫 번째는 저희 리파지토리를 체크아웃한 다음에 Node.js 버전, 그러니까 빌드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npm install build test 명령어를 해서 빌드 아티팩트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이 일련의 작업이 끝나면 빌드 아티팩트가 떨어질 텐데, 그 실행 파일이 떨어질 텐데, 그 실행 파일을 외부에 배포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저희가 배포를 해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Azure Web App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희가 손쉽게 배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GitHub을 쓰고 있는데 대체 GitHub이 무슨 권리로 나를 어떻게 알고 내 Azure 계정에 접근을 했을까요? 제 Azure 계정에 대한 인증 정보, 허가 정보 어디서 받아요 대체? 이런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공개된 GitHub 리파지토리에 클리어 텍스트로 제공을 하면 다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악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인 척 막 임퍼스네이팅을 한다던가 해킹을 한다던가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Publish Profile이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인증과 허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GitHub에서 시크릿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변수의 이름은 Azure Web App Publish Profile이라는 변수예요. 그러면 지혜님, 이 변수에 대한 설정은 어디서 하고 변경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상단으로 스크롤을 잠깐 해보면 Settings 탭에 들어가서 시크릿이라는 이름의 탭으로 저희는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시크릿이 보이시죠? 시크릿에 들어가면 저희가 똑같은 변수 Azure Web App Publish Profile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국 GitHub은 이 정보를 가지고 똑똑똑 저 Azure 접근할 권리 있습니다 라고 가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zure 포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zure 포탈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쁜 앱 서비스예요. 이름은 걸스인 텍 서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적는데 저희가 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깨달은 점 하나가 걸스인 텍 서울이 GITS더라고요. 여러분 깃을 쓰실 운명입니다. 이 세션을 드리고 계신 분들. 드립, 접수를 부자님 드립. 죄송. 네, 그러면 실제 외부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URL 클릭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노트 PC에서 이 URL을 똑같이 입력하시면 이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면 은지님이 아까 변경했던 Hello Girls in Tech이라는 문구도 보이죠?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부 서버에다가 클라우드에다 호스팅을 해서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게 Azure Web App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URL 조금 못생겼죠? 너무 디폴트 URL이죠? 되게 멋있게 막 지혜.com, 은지.com 내지 좀 더 멋있는 도메인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앱 서비스에 가시면 설정에 커스텀 도메인이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여기서 Add Custom Domain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아마 도메인 몇 개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커스텀 도메인 추가. 제가 지혜.com을 썼으면 전 위즈디엄.com을 쓰는데 위즈디엄.com 넣고 인증하면 바로 위즈디엄.com을 사람들이 쳤을 때 아까 그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너무 좋죠. 저희는 이 리액트 앱을 리눅스에 배포를 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눅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 커맨드를 하나 설정해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Azure Web App Configuration 탭에 들어가셔서 제너럴 세팅에 가신 다음에 스타트업 커맨드에 PM2 이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진짜 공들였던 데모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데모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이 계신 현업과 학교 모든 곳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한 번쯤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 좋았지만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뭔가 하나 부족했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저희가
추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드릴 곳은 GitHub 러닝랩인데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닝랩을 코스를 시작을 하면 혼자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GitHub 봇이라는 게 그 봇이 저에 말해요. 제야 너 이거 하고 있니? 너 여기까지 했니?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도장 찍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단계 1을 완성하지 않으면 단계 2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인터랙티브한 환경이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여기 두 가지 링크를 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코드 스페이스가 마음에 든다, 나도 써보고 싶다, 나는 GitHub 스태프가 아니지만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베타 신청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저 잠깐 끊겼었나요? 아니야, 괜찮아요.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URL은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GitHub 러닝랩이에요. 여기 가시면 GitHub에 관련된 강의들도 많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레벨도 많아요. 뭐 요즘 핫한 파이썬, 뭐 타입스크립트, 루비, 고 아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도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비슷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단 여기 링크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컴퓨팅력에 대해서 교육자분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제가 링크 드린다고 하셨죠? 여기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작한 그 교육자분들을 위한 교육 세션, 비디오, 웨비나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런 링크예요. 세 번째는 오늘 애저 웹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세 번째 링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션에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 전에 은지님이 뭔가 광고하실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은지님, 나와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제가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팀에서 지금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저희 팀의 매니저가 돼 주실 분을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링크는,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네. 요 링크에 가시면 이 포지션에 대한 설명에 대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직무 타이틀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해외 많은 엔지니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가진 사명은 기업 고객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지금 제품에서 새롭게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으실 때 이걸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MS 제품에 피드백이 있거나 아니면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땐 또 프로덕트 팀이랑 같이 연락하면서 MS 프로덕트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일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 유튜브 영상 가시면 또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느낌이 조직인지 또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님 원래 하기로 하신 거 안 하셨네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원래 말해도 되나요? 장미꽃을 하나 사들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그라들어서 그건 생략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세션의 마무리 Q&A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희가 발표하느라 확인을 못했는데 Q&A를 확인하는 화면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꺼볼게요. 제 PC가 조금 헷갈려서. 아니면 은지님 혹시 지금 뭐 보이는 거 있으세요? Q&A 중에? Q&A 일단 그러면 네, 지금 리드님께서 주셨는데 은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공부는 독학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는 일단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거를 만들어야 돼. 미션이 딱 떨어지면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뭐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찾아보면서 뭐 공부하면서 그때 많이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독학으로 할 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색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구글에 검색하든 막 엣지에 검색하든 해서 막 그 문서들도 막 뒤져보고 막 제가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도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막 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결국 뭐 답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내 절실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님만의 꿀팁은 있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어떤 대학생분들과 같이, 은지님과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대학생분들과 같이 하면서 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속한 그룹이 아니라 그 이외에 밖에 있는 그룹분들과 만날 때 뭔가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툴과 다른 환경 접하기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 또 내가 알던 거 이외의 또 기술 써볼 경험이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질문. 저희가 지금 채팅방에 있는 걸 조금 보면 질문이 PR이 커지면 나누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PR이 주기를 어떻게 가지시나요?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안 하면 실례일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제 답변이 있는데 혹시 은지님 생각하고 계신 답변 있나요? 일단 커밋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너무 커밋을 막 쌓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건 그건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저는 짧게 나누는 걸 차라리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PR이 너무 크면은 결국 사람인지라 다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딱 저는 여기에 대해 딱 정형화된 답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사실 툴과 어떤 방식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문화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요즘에 핫한 애자일 방식만 봐도 어느 정도 빨리 코드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저 피드백을 빨리 받는, 빨리 풀사이클을 여러 번 돌리는 그런 방식, 개발 방법론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애자일 방법론이 툴과 어떤 프로세스에 관한 걸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저희 이제 개발하시는 그 개발팀 엔지니어링 분 보시면, 기본적인 저희 매니저가 항상 하는 말이 커밋은 작은 단위로 자주 해라. 그거는 귀찮은 게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오히려 위험 요소를 분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쪼갤 수 음, 있으면 최대한 쪼개라.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은지님이 눈에 띄는 질문 하나 골라주실래요? 어, 어, 저는 이거요. 아직 학생이고 완벽하지 않은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저도 진짜 못했는데, 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완벽한 사람들을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결국 이런 지식들을 실무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네, 좌절하지 마시고 취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늘 가능하다고 100%, 200%, 300% 가능하다고 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할 수 있겠죠? 라는 질문과 개발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 실력을 증진할 수 있나요? 사실 개발은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했다고 취업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취업할 때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주변 분들이 진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은 사실 요즘
이게 많이 어렵죠, 공기가. 그래서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다 전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지디엄 저 트위터도 있으니까 그 개별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한번 서비스가 배포되면 수정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수정을 많이 하나요? 수정 많이 하는데요. 그쵸. 많이 하는 지혜님 것 같아요. 보면. 팀에서도 꽤 많이 왜냐하면 했죠. 네, 옆에서 보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단 의존하는 외부 패키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그것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사용자들이 이거 만들어주세요라는 피처 리퀘스트가 올리면 그것도 우선순위 해서 피처도 추가해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가 충돌나서 버그나 이슈가 생기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더 큰 프로젝트에서 새로 뭔가 진행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진행해야 되고 수정할 일은 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품 쓸 때, 모바일 앱 쓸 때 하다가 막 크래시 나고 뭔가 오류 나면 되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완벽한 제품은 없지. 수정할 일은 가장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그만 받도록 할게요.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두 분 기생충에 이어서 헐리우드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기대해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연기로 이렇게 꽁트로 한번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번 자리를 있게 도와주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깃허브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한 기술 지원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항상 함께 해주신 원티드 분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걸즈인텍 링크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 멤버십에 저희 SNS 팔로우 해주시면요. 저희 걸즈인텍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멤버십이 되시면은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좋은 스폰서 분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참신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PDF 파일, 이렇게 자료에 대한 얘기와 그 동영상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동영상은 저희가 곧 유튜브를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때 업로드를 하면은 리마인드 메일을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이고, 또한 두 분 연사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소중한 자료를 PDF 파일로 공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드릴 예정에 그때 함께 제공할 예정이니까 꼭 이메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강연 열심히 듣는 와중에 또 질문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거진텍 운영진 개발자님께서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걸즈인텍은 저희가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멋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자인, 마케터, HR 분 굉장히 다양한 여성분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멋진 여성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저희 걸즈인텍 운영진 참여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